저는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공제 쪽 디자이너,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공정무역 쪽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장애인 기술학교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봉제 그 기술 학교잖아요. 그 기술 학교 안에 이제 여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클래스로 이제 봉제반이 있었는데 그 봉제반을 졸업한 친구들하고 이제 프로덕션을 꾸미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행을 갔다가 잠깐 들려서 그냥 도와드리러 또는 좀 봐드리러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봐드리러 갔다가 그곳에 이제 사람들과 한 달, 그런 잠깐 한 달 정도 여행을 갔다가 사실은 한 3달 정도 지내게 됐어요. 계속 연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제가 3달을 머물면서 이분들하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3년을 이분들하고 함께 살았고 그 이후에 2년은 이제 푸놈펜에 나와 있으면서 이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았던 그 반띠 프리업이라는 학교 소개를 할게요. 반띠의 프리업은 사실 그 크메르 루즈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내전을 겪었잖아요. 캄보디아가. 그래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태국이나 이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태국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들을 돌보던 그 JRS라고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하는 난민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난민들을 돌보다가 내전이 끝난 이후에 80년대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캄보디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캄보디아로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캄보디아는 너무 초토화된 상태였고, 뭐 사회란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난민들과 함께 조금 생활을 하시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전쟁 때문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장애인 기술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1991년에 설립이 됐고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기술 학교였어요. 그리고 그거 있고 하면서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마지막 졸업식으로 이 학교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소개하면서 또 이 학교가 문 닫은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어쨌거나 1991년에 설립이 됐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졸업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사실 이 공동체 관련된 발표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동체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제가 뽑기는 했는데 반티프리읍이라는 장애인 기술학교는 작은 마을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년 100여 명이 들어오고 그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10개, 12개의 집에 나눠서 한 10명 정도씩 나눠서 살게 되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먹고 자고 기숙을 다 해요. 기숙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자립을 하는 형태인데요. 1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사는데 제가 여기 이제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작은 마을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2개의 집이 있고 그 활동가들이 사는 집과 또 신부님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신부 수사들이 사는 집과 그 학교 건물들, 그 사무실 건물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서 어떤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울타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 학교에는 학생들 100여 명과 뭐 봉사자들 그리고
직원들 포함해서 한 150명 내외의 사람들이 이 학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학교, 이 공동체의 목표는 뭐 학생들의 목표는 당연히 자립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장애인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또는 이제 전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 지금은 사실 전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보다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방 안에서 가둬서 키우거나 또는 뭐 학교를 사실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지만 글자를 모르는 학생, 성인들이잖아요, 모두. 근데 글자를 모르는 경우가 한 30%가 넘는, 보통은 넘어요. 1년에 100명 중에 30%는 글을 모르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학생들은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3개월 동안 배워요. 글을 알아야지 뭐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기초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장애에 대한 인권이나 기본적인 그런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가르쳐서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이 베이스가 약한 거죠. 사실은 이분들이 와서 이 한 집에서 10명씩 나눠 살면서 밥을 해 먹고 시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아침에 시장을 봐오고 또 밥을 해 먹고 서로 그러니까 빨래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도 사실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 학교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가족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들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휠체어 타 친구들이나 이제 걷는 것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시장에 가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휠체어 탄 친구들은 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길도 좋지 않거니와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여기가 하다 보니까 이 장애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도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죠. 자존감을 찾고 그 자존감을 찾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 학교에서의 굉장히 큰 저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삶을 제가 학교를 처음 여행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캄보디아 분들이라서 이제 영어를 못하고 다 캄보디아 말로 소통을 해야 해요. 음, 그,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학교 안에서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고 싶었고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사실 이제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이고 선교사로 들어와 있는 신부님들이죠. 근데 이 학교에서는 사실 종교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종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선교사분들 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의 선교사분들이 왔을 때는 사실 왜 선교를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여기 예수의 신부님들의 선교의 그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는다. 그게 사실은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셨고 그 말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도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되게 동의가 생겼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 학교 공동체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10명씩 나눠서 살았고 저희는 이제 신부님들하고 뭐 수사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제 활동가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큰 공동체를 봤을 때 뭐가 가장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또는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가를 좀 정리해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있고 사실 말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들 이곳에 온 목적들도 다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데 또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이렇게 게더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부님들하고 이제 벌룬티어들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뭐 간단하게 미사 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 둘러 앉아서 자기 생활을 서로 공유를 하는 쉐어링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갔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이야기부터 뭐 개인적인 뭐 학교 생활에서 어떤 일이 학생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힘들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쉐어링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 신부님들하고 사는 공동체는 많을 때는 15명, 적을 때는 7, 8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쉐어링을 해요. 근데 그 쉐어링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뭐 굉장히 서로 공감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쉐어링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일하지 않은 공동체원들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소속감도 더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쉐어링이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되게 오롯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공동체원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활동가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쉐어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감정들을 공동체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보내드린 글을 조금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공동체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고 그 학교가 사실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 문을 닫은 학교를 마지막 졸업식에 다녀왔어요. 마지막 졸업식에 다녀오면서
그 학교를 그냥 문을 이 공동체가 그냥 30년을 유지한 공동체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예, 뭐그 캄보디아 그 학생들이 살던 집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의 나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전시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공동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의 캄보디아에 나랑 상관없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네,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공동체가 더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9일까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글을 열심히 썼으니까 글을 열심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진희 선생님께서 안타깝네요. 사실은 사라진 공동체라고 네, 하는 네. 마지막에 해주셔서 30년 동안 네. 캄보디아에서 아마도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었던 그 캄보디아 장애인들이 손수 물론 이제 그 예수의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이 된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안티에이 뿌리업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환경 또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공동체의 경험을 솔직담백하게 바쁘신 네.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이렇게 2부에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발표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계신 송경호 선생님과 직업능률개발원에 계신 남재혁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세대학교에 계신 송경호 선생님께서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입니다. 네, 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 있고요. 저로서는 너무나 다 새로운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내분 선생님 발표, 저는 사실 첫 번째 패널, 그러니까 1부에서도 제가 뭐 참관을 했었는데 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제 정지석, 유진희 두 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이게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제 짧게나마 공유하고 뭐 감사를 표하는 뭐 이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자료에만 파묻혀 있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기회도 없고 또 과거 문헌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미래를 꿈꾼다거나 유토피아를 상상한다거나 이런 거랑 너무 멀어져 버렸는데요. 처음 분명 공부 시작할 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특히나 이 현실에서 실천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 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이렇게 영감이 있었습니다. 정지석 선생님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특히 팬드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실제 경험의 바탕에서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이야기고 정말 잘 들었는데 사실 정지석 선생님 모셨는데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짧지 않았나 맨 마지막에만 잠깐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분명히 팬드릴 모델로 하신 거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무리 팬드릴과 유사하다 하지만 또 남북관계와 통일을 시야에 넣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제 토론을 줄이는 대신에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더 묻고 싶었던 건 선생님 옛날 쓴 글 중에서 그 팬드릴에 머물면서 두 번 가셨잖아요. 두 번째 가셨을 때 첫 번째 갔을 때랑 다르게 어떤 그때 보지 못했던 팬드릴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유진희 선생님 발표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 반티의 뿌리업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사례 들으면서도 저 되게 그냥 김만곤 선생님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어떻게 A라는 사람 뭐 학생이 어떻게 옛날에 막 침을 흘려가지고 왕따를 당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게 결국 없어졌잖아요. 오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없어졌고 이게 분명히 어떤 네.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해서 없어진 것일 텐데 이게 과연 그 오늘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가 유토피아적으로 보이는 공동체들이 어떤 현실적 문제에서 실제로 정지되지 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전시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 채팅창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회 어디서 하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그거를 좀 더 홍보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그러게요. 네, 전시를 오시면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은 그 전시회에 더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뭔가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반티프리읍은 사실은 그 땅을 캄보디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땅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부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사실 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 땅이 사실 푸놈펜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푸놈펜이 굉장히 커졌고 캄보디아가 이제 개방이 되고 자본이 들어가면서 도시가 확대되고 그 도시 빈민들이 다 이제 외곽으로 이미 쫓겨났고 그러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저희 학교 있는 데까지 이제 도시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쪽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아마도 저희 그 학교에게는 자기네가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를 뭔가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나가라고 한 거죠.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이거 분명히 팔아먹겠구나.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뭘 하는 척을 하다가 그냥 사실 30년을 운영한 학교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명복을 만들어서 아마 내쫓은 것 같고 옮기지 않고 문을 닫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이건 전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였고 물론 장애인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뭐랄까 이제는 조금 장애인들보다는 이 캄보디아 사회도 이제 조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좋은 리더를 키우는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시키는 뭐 초중고등학교를 지금 또 이제 시작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전시회는 지금 대흥역에 있는 한국예술의 센터 근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벨라루미노 학사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 기숙사 옆집에서 지금 빈집을 구해서 일부러 저희가 이걸 찾으셨네요. 네, 저희가 빈집을 구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빈집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빈집들을 좀 찾아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우연하게 또 이 예술센터 앞에 우연히 왔다가 이 빈집이 있다고 해서 또 인연이 닿아서 이 집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렵게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이긴 해요. 근데 사실 십자가처럼 잘 보이지 않고 또는 캄보디아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스터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제목이나.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좀 뺐어요. 그러니까 종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이나 캄보디아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빼고 제가 그 공동체에서 살았던 어떤 기억을 십자가의 형태로 만든 건데 사실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전시를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보러 오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